네, 더 이슈입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이슈를 파악하고 또 이 안에서의 전략까지 저희가 찾아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일까요? 어제였습니다. 우리가 쉬었던 광복절 이 동안에 뉴스를 장악했던 헤드라인이죠. 미국의 채권 시장이 14일 기준으로 요동쳤습니다. 채권 시장의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14일 기준으로 1.619%까지 뚝 떨어지면서 2년물 금리보다 더 낮아진 건데요. 이전에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하더라도 3개월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아진 상황은 미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물 금리가 더 높아진 상황은 지금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넘어선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거의 경기 불황의 전조 증상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전날에 발표됐었던 중국의 경제 지표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생산 지표 중심으로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14일에 이제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지수까지도 크게 급등락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긴 했는데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 더 이슈에서 점검해 볼 텐데요. 먼저 증권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메리츠존금증권 하인한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시장에서 상당히 또 우려 깊게 보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을 두고 보통은 경기 침체 징후라고 보거든요. 네, 최근에 어떻게 이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일단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가 한 10bp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무역 분쟁 불확실성 그리고 인플레 둔화 이런 영향들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낮아졌죠. 근데 그 낮아지는 동안 2년물 금리도 같이 낮아졌었는데 문제는 이번 주부터 갑자기 2년물 금리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급등을 했냐 좀 살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유예 소식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약화된 게 아닐까, 약화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에 2년물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됐고, 요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해 드리면은 10년물 금리는 보통 경기를 대변하는 지표라고 보고 2년물 금리는 통화 정책을 대변하는 지표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경기가 둔화하는 것에 비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타이트하다는 것을 의미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과 함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면서요. 과거에도 어느 정도 발생을 했었는지, 그때마다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도 짚어주세요. 대략 한 10년, 우리가 10년 사이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10년 정도마다 한 번씩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6년에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닷컴 버블 직전이었던 2000년에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그 10년 전인 1989년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를 좀 살펴보면은 1989년에는 15개월쯤 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고 2000년에는 11개월 후에 2006년에는 약 18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주가 관점에서도 보통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후에 주식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만 주의할 점은 2000년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후에 거의 1, 2개월 만에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점 때문에 이게 언제 보통은 1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2000년 사례를 본다면은 다음 달에 이렇게 좀 주가 급락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차를 두고 발생한 그 기간은 매번 차이가 좀 있었지만 늘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아졌을 때는 그 이후에 침체가 왔다는 건데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정말 이번에도 올 것이냐 이를 알아보려면 과거에 침체가 발생했을 때와 우리와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과거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공통점을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년 사이클의 거의 끝에 왔다는 거죠. 지금 장기 호황기 뒤에 찾아온 금리 역전 현상이기 때문에 경기는 항상 사이클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이클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더해질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대규모 양적 완화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금리 자체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도 예전에 비해서는 더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또 고려할 점은 주식시장의 버블이 과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1989년, 2000년, 2006년에는 주식시장의 버블이 존재했었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버블이 존재한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비슷한 부분보다는 조금 달라진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대비를 하지만 당장의 금리 역전이 곧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뭐 징후일 뿐이지. 그래서 일단은 이 금리 역전 현상이 하루 만에 해소가 됐는데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벤트를 지켜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 만약에 바뀐다면은 10년물 금리가 좀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역전 현상이 해소되고 이 금리 차가 확대될 수 있겠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은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은 2년물 금리가 상대적으로 10년물보다는 덜 오르면서 또는 내리면서 다시 격차가 확대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벤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3일 밤 11시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이 역전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그리고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지 등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년물은 트럼프의 입을 또 2년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 잭슨홀 미팅을 중심으로 한 통화 정책의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조금 더 좁혀서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고심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한규수 전문가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앞서서도 경기 침체 국면에 우리가 대비가 필요한가 마지막 질문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좀 경기 시장을 좀 크게 볼게요. 경기 침체다, 아니다. 지금 굉장히 논리가 좀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경기 침체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들은 매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면서 좁혀갈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국 증시가 굉장히 힘들었었죠. 네. 많이 힘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경기는 많이 안 좋은 거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연출이 되면서 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네.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 이제 녹색선, 파란색 선이 미국의 10년물 금리 흐름이고요. 자, 회색 선이 그 2년물 그림입니다. 네. 자, 보통 이제 계속해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바로 이제 8월 14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역전 현상이 왜 경기 침체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 10년 만기 국채하고 또 2년 만기는 보통 이제 채권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경기 흐름을 많이 잘 나타내주는 그런 그 채권 수익률로 많이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채권 수익률의 곡선 움직임은 그 경기의 변동성을 미리 알려주는 그 선행 지표로 많이 역할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상태죠. 우리 그렇죠. 일반인들이 이제 은행에 적금을 하게 되면 네. 장기 금리에 적금을 하게 되면 금리를 좀 많이 주죠. 그렇죠. 대신에 단기 금리에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금리를 낮게 주는 것하고 거의 채권 시장의 흐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게 되면 근데 시장의 흐름은 그래요.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기가 침체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장기 금리 쪽으로 금리가 조금 높은 쪽으로 자금이 확 몰리게 되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되는 현상들이 바로 그런 현상의 하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근 40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가 10년물과 2년물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은 총 한 5차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리가 역전된 후에 평균적으로 한 22개월 정도 후에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이어졌다라는 그런 확인들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초에 8월 중순경에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우리가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2개월인데 22개월이라고 딱 22개월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금리 역전이 나오고 나서 불과 몇 달 안에도 경기 침체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네. 지금 당장 우리가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 그것도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요. 또 1955년 이후에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던 10번 가운데 9번 정도가 리세션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엔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거의 매번 확률이. 그렇죠. 매번 경기 침체가 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네. 지난 이제 경기 침체 전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네.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금리 0.0%를 기준으로 해서 금리 0.0%를 밑으로 해서 동그라미 네. 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금리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그런 구간이에요. 그 역전된 그 위치에서 지금 회색 선에 장대 봉 차트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네. 보통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된 그 시점부터 정확하게 수개월 뒤에 모두가 네. 커다란 막대선이 그려져 있죠. 그 위치가 이제 모두가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신호예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 수개월 후에는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만간에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계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상 이런 현상들이 워낙에 반복적으로 진행이 네. 됐고 확률적으로 높게 나오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일단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미국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영국에서도 지금 10년물 부채와 2년물 부채가 이제 금리 역전되는 현상이 분명히 네. 나타났고요. 독일, 프랑스 또 이런 나라들에서도 지금 이제 10년물이 모두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낮아지는, 네. 독일 경제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경기도 모두 안 좋아요. 브라질이라든가 싱가포르 중에 홍콩도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글로벌 국가들의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다가 이런 어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는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네. 그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독일의 그 경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유럽도 그동안 이제 지난 2018년부터 해가지고 경기가 좀 GDP 성장률이 좀 낮아졌다 했는데 다시 2분기에 0.1%로 독일의 경제 마이너스 성장률이 성장이 마이너스로 됐죠.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독일 경제는 유럽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그쵸. 차지하고 있는데 독일 경제까지도 이렇게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돌아선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더불어서 독일의 경기 침체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의 경기 침체 네. 이런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여서 네. 그만큼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채권 시장에 나타난 움직임은 이미 유럽 시장에도 나타난 바 있고 우리가 유럽의 경제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려의 시그널을 체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지금 앞서서도 얘기를 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에 있어서 지금 반대 논리도 많이 좀 성립이 되고 있는 있습니다. 상황이거든요. 기우다,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라는 입장에 있어서 본다면 지금 펀더멘털적으로는 좀 괜찮은 시그널도 있는 건지 반대 근거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괜찮은 시그널들이 있긴 있죠. 있는데 워낙에 분위기 자체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미국 경제입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9%로 여전히 상당히 양호해요. 네. 양호한 상태고 또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라든가 일부 부분들이 약간은 약간은 부진하지만 대체로 소비 시장이라든가 고용 지표라든가 다른 경제 지표들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당장 미국의 경기가 꺾이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가 왕창 무너진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볼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연준에서도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모호한 그런 중립의 입장을 보였던데 네. 이 정도의 상황이 오게 되면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네.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는 0.50%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예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시장 부디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잭슨 미팅을 오늘 통해서 이제 연준에서 8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는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이렇게 무너질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라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형태거든요. 예, 예.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정치 논리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된 경우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들은 경기가 좀 안 좋다 싶으면 정치적인 문제를 봉합시켜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다음에 나중에 정치 문제가 다시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의 경우는 바로 이러한 어떤 미국과 중국의 장기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말 그대로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에 대한 공포감이 여전히 크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침체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트럼프가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네. 대선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아직 낮기 때문에 대선에서 보통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이번에 내년 재선을 의식해서라도 이번에 중국에 대한 강경론이 많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유도도 유보했죠. 유보했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아마 시장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여러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만약에 해소가 되게 되면 네. 시장 자체는 최하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낙관론자 이야기를 또 들으면 지금 과거에는 뭐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리먼 브라더스라든지 최악의 국면이랑은 지금 좀 다르잖아요. 그쵸. 정치적인 논리도 얘기를 해주셨고 미국 경제도 생각보다 좋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호악재 속에서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지금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지금 시장은 뭐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위기와 기회가 많이 공존하는 구간이에요. 공존하는 구간인데 워낙에 주변 여건에서 시장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장의 네. 어떤 악재,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해소가 되는 등의 어떤 좀 큰 호재가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증시가 워낙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침체가 된 상태고 그런 가운데 미국 경제는 그나마 괜찮은 네. 상태에서도 아직 시장 자체가 뭐 그래도 견조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나는데 그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경계 하시는 게 좋겠고 예. 그래서 여전히 악재가 워낙에 많고 또 경기 침체된 경기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반등 나올 때 일단은 현금은 일단은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100% 현금까지 필요 없겠고 네. 대체로 제가 보기엔 현금은 한 50%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반은, 다만 네. 나머지 50% 자금 정도는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오늘 코스피 지수 1900선 지지가 어느 정도 받아지고 있는 상태고 네. 1900선 지지하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이러한 종목 장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또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나 네. 예전에 협상 가능성이 있을 때는 지수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할 필요 없이 일단은 이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제가 보기엔 일부 중소형주들 오늘도 5G라든가 OLED 업황이 좋은 종목들은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5G라든가 OLED 같은 이런 업황 전망이 좋은 종목들은 우리가 소량씩 중장기적으로 매집에 들어가는 전략은 괜찮을 걸 보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더 나빠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 SD라든가 삼성전기 같은 대표적인 IT 대형주들이 앞으로 정세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주변 여건 개선될 때는 접근하는 전략도 충분히 구사하시면서 시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현금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또 유동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자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워낙에 지금 장세가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뭐 경기 흐름만 보는 게 아니라 워낙에 정치적인 변수가 네.
시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지를 확인하면서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고 안 좋아지면 조금 더 유보하고 이런 식의 능동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대한주는 이제 업황이 좋아질 쪽을 또 우리가 선별적으로 찾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